2022년 12월 셋째 주, 저번 주보다 많은 눈이 내려 오랜만에 눈이 쌓였다. 출근 전 아침에 운동을 한다. 월수금은 수영을 배우고 있고 나머지 날은 헬스장에 간다. 자전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방한용품을 꼼꼼히 착용해준다. 영상으로 보니 나의 이마는 마치 개마고원처럼 광활했다. 운동을 마치고 출근 후 카톡을 보는데 식당 이모님의 생일이 이번 주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예전에 자취한다고 말했더니 남은 밥과 반찬을 챙겨주셔서 나에게는 매우 감사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모님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신다며 몇 달간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 당시 돈이 매우 쪼들려서 밥값을 안 내고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다녔다. 그렇게 몇 달 후 이모님은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도시락은 그만 싸오고 이제는 돈을 내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하셨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식재료가 담긴 가방을 내리고 가끔씩 김장김치 같은 것들을 내려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작년 11월부터 공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다. 맨 처음에 생각한 것은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니 관절에 도움이 되는 신발을 사드리려고 했다. 저번 주에 몇 년 동안 신어 구멍이 뚫리고 밑창이 떨어졌던 나의 구두를 보면 바깥쪽으로 굽이 달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팔자걸음으로 걷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모님이 퇴근하시고 식당 창고에 사용하시는 슬리퍼가 있어 확인을 해봤다. 그런데 이모님의 슬리퍼는 멀쩡했다. 다음날 점심 식사 때 어떤 신발을 신으시냐고 물어보니 좋은 신발을 챙겨 신으신다고 하여 다른 선물을 찾기 시작했다. 선물을 고민하다 이모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칼이 떠올랐다. 얼마 전에 칼이 고정이 안 된다며 내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고정시켜 드렸었다. 다른 칼을 써보려고 직접 대장간에서 칼을 구해서 사용해 보셨는데 손에 익숙하지 않다며 지금의 칼을 쓰고 계신다. 이번 기회에 좋은 칼을 선물해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퇴근을 하고 피아노 학원에 갔다. 악보의 개 이름도 볼 줄 몰라 한글로 적었던 상태에서 시작해 피아노를 배운 지 6개월 차가 되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번 겨울 연주회에 나가보겠냐고 물어보셨다. 예전 여름 때와 얼마 전 가을에도 연주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구경만 했었다. 대부분 연주회에 나온 사람들은 쇼팽이나 베토벤 같은 엄청나 보이는 곡들을 연주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어느 한 곡도 원곡의 속도대로 못 쳐서 느린 속도로 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클래식, 재즈, 보컬 등 다양한 장르를 함께 한다고 하셨다. 내가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연주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먼저 나서는 편은 아닌데 시키면은 별말 없이 하는 스타일이다. 모자란 실력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쳐본다는 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선생님께서 배우고 있는 두 곡 중에 한 곡을 고르라고 하셨다. 이루마의 곡을 골랐다. 이루마의 곡을 먼저 배우기도 했고 감성적인 느낌이 마음에 들었다.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1.7억 회에 달하는 인기 있는 곡이다. 이번 주부터 토요일마다 연주회에서 연주할 곡을 보충 수업 해주신다고 하셨다. 아직은 원곡처럼 빨리는 못 쳐서 느린 속도로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고 있다. 피아노 연습 후 집으로 도착해 주문한 칼을 확인했다. 포장된 박스에는 글이 있었다.
단 하나뿐인 칼을 위한 40년 장인 정신. 인터넷에 알아보니 이 칼은 한국에서 40년간 칼을 만드신 분이 수제로 만들었다고 하며 한국인의 손에 맞게끔 제작해서 평이 좋아 구매를 결정했다. 저번 주에는 이모님이 김장김치를 담그셔서 한 포기 받아 라면을 먹었었다. 마침 계란 한 판이 6,000원에 세일하고 있어서 구매하고 원래 남아있었던 계란은 삶아서 남은 김치와 함께 저녁으로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이모님에게 적을 편지를 작성했다. 사람과의 대화는 서로 오고 가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할 때도 있다. 편지는 오롯이 상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수 있어 평소에는 못했던 말들을 적어내려고 했다. 편지지는 캐릭터나 무늬가 없는 단정한 편지지를 골랐다. 나는 담백한 것을 좋아한다. 나의 글들이 캐릭터나 꽃무늬로 가려지는 느낌이 싫었다. 온전히 나의 마음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글을 적으려고 하니 몇 시간이 넘도록 글을 적지 못했다. 1년 전부터 이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간단한 호구조사가 나왔고 나는 솔직하게 답했었다. 그런데 나는 약 6개월 전부터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돈을 갖고 계셔서 생활비도 그만 보냈다. 이모님은 아직도 내가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뜬금없이 점심을 먹다가 이모님에게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고 말을 꺼내기도 애매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의 가정사를 말해 동정심을 유발시켜 공짜 밥을 먹은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고 나의 양심에 대한 역겨움도 들었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솔직한 심정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이모님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그냥 내 마음 편해지자고 이모님에게 떠넘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득 장기하의 노래가 떠오른다. 내 생각대로 상황이 좋게 흐른다는 보장이 없다. 애초에 이모님은 나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고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만약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모님에게 스트레스를 드리는 것 같아 고민은 깊어졌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들어봤다.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번아웃이 와서 집은 엉망이 됐었다. 스트레스가 쌓여 산꼭대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막상 꼭대기에 도착하니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이 놀라서 떨어지면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 헬기장으로 내려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만약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선택을 하여 누군가 크게 다치면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피아노 연주회에서 연주를 못하는 선택의 결과는 잠깐의 부끄러움이 끝일 뿐이다. 물론 살다 보면 남 눈치 안 봐야 할 때도 있겠지만 너무 내 생각만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결국 새벽 3시까지 고민하다 편지 쓰는 것은 포기했다. 잠시 쪽잠을 잔 뒤 출근을 하고 결국 이모님에게 거리낌 없이 선물만 드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깔끔하게 이모님의 생일인 것을 모르고 넘겼어야 했는데 이모님을 농락하는 것 같아 실수를 한 것 같다. 선택에 대한 결과가 두려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결국 나 혼자 불편해지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솔직히 말해도 이모님이 온전히 이해해 주실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 나에게 이번 한 주는 세상은 마음 터놓고 기댈 곳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게 해준 한 주였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올바른 사람도 아니라서 별 생각 안 하면
점심 식사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사과의 말 전해드리겠습니다.